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현재 12월 9일 수요일 새벽 1시 37분입니다. 8일 저녁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렸고요. 중요한 시장 체크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라도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8일 화요일날 코스피가 1.6%, 코스닥 2.1% 급락했고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 폭탄 매분을 쏟아냈습니다. 중요한 것이 코스피가 지난 9월 고점에서 10월 저점까지 약 29거래일 쉬는 흐름 조정이 있었고, 다시 저점에서 지금 8일까지 28거래일 하락 일수와 비슷한 대등 수치가 거의 채워지는 자리에서 음봉이 세게 나오면서 5일선을 깼습니다. 5일선에 해당하는 30분의 62평에서 오전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는데 30분의 22평 우하향으로 바뀐 상태, 앞에 우상향에서 지지 노란색 선 22평 우하향으로 바뀌고 저항으로 바뀌었죠. 하락 반등 하락. 그래서 30분봉 추세가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으로 바뀐 상황,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졌습니다. 5일선을 지키려다가 깨고 끝났습니다.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한 상태. 항상 이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왔다가 슈팅 나온 다음에 결국은 조정이 나옵니다. 그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되면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거고요. 일단 많이 올랐고 상승 일수도 거의 채웠고 하락 일수, 상승 일수 비슷하게 거의 채웠고 5일선 깨는 음봉인데 전날 또 하필 도찌예요. 도찌 다음 음봉. 좀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도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가격 조정이 거의 없이 올라온 상태, 영고점을 갱신하면서 슈팅이 나왔고 어제 양봉을 뒤덮는 음봉 5일선 이탈. 그래서 하락장악형 비슷하게 시초가 상승 출발해서 전날 양봉을 다 감싸 안는 하락장악형이 캔들 나오면서 그동안 올라온 폭이 크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있고요. 바로 이제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내만여의 날인데, 동시 만기가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커지는데 하락할 일이 있을 때 변동성이 커지면 급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급락하는 게 아니고 일단 많이 올랐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안 좋은 형태의 5일선 이탈 음봉이 나왔다.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영상에서도 제가 지금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종목이 상승 종목이 슬림화되고 있다. 상승 종목 수가 슬림화되고 종목 탄력이 떨어지는 종목이 늘어나고 매물 출회되는 종목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무작정 매수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5일선 이탈이라는 시그널이 처음으로 8일날 나왔기 때문에 대응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되면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만 단기 조정이 또 크게 나올 수도 있죠. 내일 5일선을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 추가 조정이 이어진다. 그리고 12월은 전통적으로 중소형주 또 코스닥 이쪽에 개인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되면서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이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조정과 맞물리면서 또 종목들 매물 출회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 종목 물린 것을 그냥 기도 매매 언젠간 오르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하락이 시작될 때도 경고를 드렸었는데 이때라도 이 음봉이 나올 초기에라도 여기서라도 제가 그 전에 경고를 드렸으니까 여기서라도 이날이라도 팔거나 그 다음 날이라도 팔고 현금을 만들어 두면 밑에서 정말 싸게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훨씬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주식 100%, 80%, 90%, 100%로 물려서 끌려 내려와서 계속 버티다가 올라가서 수익 전환한다? 그것은 운 좋게 수익 전환하는 거고 재수 없으면 하락, 반등,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수익이 나더라도 위에서 비중을 확 줄이고 밑에서 다시 현금 만들어 놓은 현금으로 다시 재매수하면 큰 수익이 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락 중인 종목 계속 물타기 하고 언젠간 오르겠지 버티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장중에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인데요. 우리 장중에 S&P 500 선물 좀 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녁에 확 한번 밀렸다가 지금은 오히려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고요. 아직 지금 현재 1시 40분 기준으로 미 S&P 500 선물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12월 8일 중요한 테마 종목, 또 다음날 관심 종목 보면요. 정부의 코로나 백신 도입 발표가 화요일 오전에 있었고, 콜드체인 주사기 관련주는 급등했는데, 반면에 치료제 관련주와 기존의 백신 관련주들은 대부분 급락을 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이 일요일날 있었고, 금요일날 올랐고 월요일날 올랐던 관련주들이 화요일날 대부분 하락을 했고 대부분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일요일 저녁 영상에서 경고를 드렸죠. 금요일날 많이 올랐고 월요일 아침에 또 오르면 일요일날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2.5단계 상향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또 오를 텐데, 또 오르고 나서 추격 매수는 주의해야 된다. 일요일 저녁 영상에서 설명드렸고, 월요일 저녁 영상에서는 거리두기 관련주 순환매가 돌고 있으나 차익 매물 출회되는 종목이 늘어나고 전체적인 탄력이 떨어지는 느낌이고, 센 이슈가 붙지 않으면, 세고 강한 새로운 이슈가 붙지 않으면 차익 매물은 점점 늘어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7일날 올라가다가 차익 매물 출회되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 8일날은 대부분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삼육물산은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올라간 거고, 한익스프레스는 콜드체인으로 올라간 거고, 간편식 대부분 음봉인데 보라티알은 반일 애국 테마로 올라간 겁니다. 반일 애국 테마, 모나미, 신성통상, 보라티알 나란히 세 종목이 약 3%씩 올랐는데요. 모나미 같은 경우 이렇게 최근에 121선에서 반등했다 61선 언저리에서 빠졌는데 저점을 지키면서 이렇게 다시 61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신성통상도 역시나 요때 한번 움직이고 하락 나왔는데 최근에 횡보하다가 21선과 61선 위로 머리를 내미는 모습. 그래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급등했던 2019년 요 구간이죠. 급등했던 그 당시 대장 모나미, 그리고 그 다음 움직였던 신성통상, 그 다음 움직였던 보라티알, 이런 종목들이 8일에 잠깐 움직였고요. 그 다음 신규 상장주들, 10월달에 코스닥 급락하고 반등하는 요 구간에서 신규 상장주 굉장히 셌었는데요. 10월 8일 신규 상장주 포인트 모바일이 상장 첫날 급등하다가 빠졌는데 상한가를 다시 갔고요. 그 다음 명신산업이 상장 첫날 따상에 오늘 8일날 장중 27%까지 올랐고, 이오플로우가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월요일 화요일 폭등을 했고요. 박셀바이오가 사상 최고가 저항자리인데 본장에서 7%, 시간에서 또 3.6% 올랐고, 그 외에도 뭐 클리노믹스, 하나기술 이런 종목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치 테마 이재명, 윤석열, 홍정훈 관련주 일부 종목들 급등을 했죠. 이재명 관련주 동신건설이 금요일 상한가에 월요일 하루 쉬고 양음량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52주 신고가고요. 바로 어제 영상에서 동신건설을 주목을 해야 된다. 바닥을 만들고 돌파를 하고 매물 소화 중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이후에 또 한 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냥 급등이 나왔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6개월 연속 광역단체장 만족도 1위 소식 나오면서 양음량으로 급등을 했고, 2등주라고 할 수 있는 프리엠스가 뒤따라서 상승을 했는데 얘는 전고점을 벗기지 못하고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오리엔트 정보, 에이텍TN 6%, 9% 뭐 수산 INT 같은 종목들, 형지 INC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윤석열 관련주 12월 10날 윤석열 징계위 이벤트가 있고 그 전에 눌림목 지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세완이화가 상한가 뽑고 3일간 쉬는 흐름 나오다가 3일선, 5일선 부근에서 한 차례
장중 18% 상승이 나왔고, 원래 대장이었던 서현탄 메탈은 장중 뭐 7% 상승이 있었는데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슈팅 나오고 윗골이 길게 만들고 나서 지금 탄력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모베이스 전자가 2등 주격으로 하루 2등 주격으로 14% 올랐는데 윗꼬리를 좀 길게 만들었습니다. 또 홍정욱 관련주가 홍정욱 전 의원이 SNS에 정치 복귀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리면서 한국 프렌지가 상한가를 터치하고 19%로 마감을 했고, 원래 대장이었던 KNN은 17%까지 올랐는데 저항자리 사상 최고가를 찍고 보세요. 이거 항상 중요한 거, 초보자분들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급등을 하고 뭐 신고가나 52주 신고가든 사상 최고가든 급등을 하고 이날 급등 출발했는데 음봉으로 끝났죠. 갭 상승을 했는데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갭이 만들어졌고, 다음날 갭 하락해서 여기가 저항이 됐죠. 그래서 여기 갭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다 저항이 되면서 급락이 쭉 나왔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강력한 저항입니다. 그 자리에 처음 올라가면 대부분 80% 90%의 확률로 일단 한 번은 부딪히는 경우가 80% 90%의 확률인데, 오늘 그 자리 갔다가 부딪혔죠. 그래서 KN은 최근에 매수를 해서 오늘 아침 시가 언저리에서 시가 부근에서 좀 부딪히는 걸 보면서 청산을 했는데,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급등했다가 결국 이 자리를 부딪히고 급락을 했고, 다시 여기서 21선 위에서 매물소화가 잘 된다면 정치 복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소화가 잘 된다면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윗꼬리 음봉이 크게 나와서 이 거래량 매물 소화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려산업과 디지털 조선도 마찬가지로 윗꼬리 음봉 형태가 됐고요. 장이 안 좋을수록, 그리고 어떤 서울시장 선거든 대선이든 선거가 이제 일정 기간 남아있을 때 정치 테마주는 움직이니까 계속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홍정욱이든 정세균, 홍준표, 유승민, 김세연, 최근에 조은희, 원희룡 이런 관련주들 계속 주목을 해야 되겠죠. 카페24가 페이스북 숍스 실시간 연동 소식으로 바닥권 돌파 상한가를 갔고요. 현대바이오가 최대 주주 CM팜 코로나19 치료제 효능 입증 소식 나오면서 바닥권 상한가를 갔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은 미국 아마존과 대규모 계약했던 게, 그게 이제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인데 다시 그게 재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단 일신 바이오는 콜드체인 관련주인데, 콜드체인 관련주 1등주가 아니었어요. 근데 콜드체인 관련해서 특허권 취득했다는 공시가 딱 여기서 나왔고요. 그러면서 여기쯤 나왔고, 그러면서 바로 VI가 발동이 되고, 바로 VI 해지에 2분 30초 정도 후에 VI 해지되면서 바로 급등이 이어지면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마감을 했고요. 카페24가 내용이 좀 좋죠. 월봉 보면 저 고점에서 급락하고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20만원에서 2만원. 그리고 나서 반등, 최근에 월봉상 22평 올라타려다가 3운봉, 월봉상 3개월 조정 3운봉 나오고 다시 22평 올라타고 5위평, 월봉의 5위평이 22평 위에서 올라타고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래서 상승 조정 상승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닥권 횡보하다가 바닥권 돌파 상한가가 나왔고, 거래량도 실었죠. 거래대금 2,300억. 그래서 항상 바닥권 상한가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 내용도 좋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곳에 실시간 연동, 거기서 광고를 하고 거기서 본 물건들을 바로 카페24 연계된 곳에서 실시간으로 살 수 있다. 굉장히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연동 소식, 실시간 연동. 그래서 재료가 괜찮고 차트가 바닥권에서 월봉 일봉 바닥에서 돌파 상한가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한번 급등하고 다음날 쉬고 또 급등하고 다음날 쉬고 또 급등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내일 아침에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다음날 할 수도 있고,
뭐 한 2, 3일 쉬다가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주목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도 한때 핫했던 종목인데 2019년 요 구간 3월에서 4월, 뭐 좀 더 길게 보면 6월까지 거의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뭐 최장한 관련 이슈도 있었고 급등을 참 강하게 먹을거리를 많이 주면서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재미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올라갈 때는 찔끔 올라가고 빠질 때는 왕창 빠지고 재미가 없었는데, 바닥에서 소외되어 있다가 바닥권 박스 돌파를 하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분봉을 보면은 거의 가격 조정 없이 아침에 한번 빡 뽑고 횡보하다가 또 바로 상한가에 음봉 없이, 여기서 음봉 없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뭐 내용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 엄청나게 많은데 얘네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단한 건 아닌데, 주가가 워낙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급등이 나왔고, 바닥에서 좀 매집 세력이 들어왔다면, 주포가 좀 들어와서 그 주포가 좀 힘을 쓴다면 뭐 다음 박스까지 갈 수도 있겠죠. 신규 상장주가 모처럼 만에 좀 무더기로 움직였는데, 포인트 모바일이 일단 오전장 한 9시 35분경에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그 흐름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오플로우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거래가 들어오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 시도가 나왔고, 월요일날 돌파하면서 화요일까지 슈팅이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이 2% 이상 급락이 나왔는데 단기간에 지금 여기서부터 상승을 시작한 거니까요. 4만원에서 68,000원까지 50% 이상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고요. 박셀 바이오도 사상 최고가 자리에서 매물을 받아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장하는 종목이 또 있죠. 퀀타 매트릭스라는 종목이 12월 9일 신규 상장을 하고요. 체외 진단 의료기기와 시약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조금 더 빨리 코로나 진단키트 시젠 같은 애가 날라갈 때, 그럴 때 상장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뭐 진단키트 좋은 시절은 끝났고 최근에 뭐 급락하고 문재인 대통령 발언 나오면서 좀 기술적 반등 수준이 월요일 화요일 나왔었죠. 무림 SP가 국내 최초 친환경 팩 부착용 종이 빨대 개발 소식 나오면서 바닥권 상한가를 갔고요. 하이로닉이 비만 치료기 슬리머스 미국 FDA 판매 허가 취득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세온메디칼이 코로나 백신 도입 발표, 주사기 부족 얘기가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고, 이거는 제가 바닥권 첫 양봉 나왔을 때부터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11월 10날이었는데 바닥권에서 돌파,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8일날 상한가 갈 기세로 급등을 하다가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콜드체인 관련주와 주사기 관련주, 마이크로니들, 주사기 관련주들 움직였는데, 마이크로니들 주사기 관련주 중에서 세온메디칼이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콜드체인에선 대한과학이 대장이었는데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27%까지 올라갔지만 윗꼬리를 달았고, 일신바이오가 후발주였는데 특허권 취득하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드라이아이스 태경케미칼도 24%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벗겼지만 윗꼬리가 몸통보다 길게 나타나면서 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재료가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가 뭐 사실 드라이아이스 만드는 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대한과학이 지금 10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급등을 시작한 건데 7,000원에서 3만원까지 갔는데, 급등 시작, 이 밑에서는 5,000원이지만 여기 횡보할 때부터 보면 7,000원에서 3만원 갔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어느 정도 많이 됐어요. 여기서는 진짜 위험한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백신 도입 발표를 했고, 그동안은 이제 테마의 힘으로 올라간 건데 도입 발표를 했고, 이제 도입하고 나서 막상 대안과학이 할 일이 있나요? 할 일이 거의 없죠. 수혜 볼 일이 실질적으로는 크지 않죠. 그래서 윗꼬리를 길게 단 애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후발주들 윗꼬리 굉장히 길게 달았고요. 일신 바이오는 특허권 취득으로 상한가를 갖고, 그래서 추격 매수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화이자 관련주 KPX 생명과학은 뭐 최대주주 매도 때문에 지금 맛이 갔고, 그 다음 올랐던 우리바이오도 윗꼬리 계속 달고 있죠. 엔투텍 역시 윗꼬리 사상최고가 자리에서 윗꼬리 길게 달고, 8일날도 윗꼬리 길게 달고, 지금 차익 매물이 계속 위에서 쌓이고 있습니다.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아이큐어도 백신 수입 가능성으로 급등을 했는데 막상 백신 수입 얘기 안 나오니까 급락을 했고, 아스트라제네카 마찬가지고요. AB 프로바이오 지금 쌍봉 형태. 21선 깨지면 또 한번 21선에서 뭐 반등 시도 나왔다가 깨지면서 또 한번 빠질 수도 있죠. 그다음 존슨앤존슨 관련주도 차익 매물 출회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치료제 관련해서 셀트리온 3인방이 폭등을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폭등을 했고, 백신 도입 발표하면서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아침에 전날 고점에서 부딪히고 아침 저점을 깨면서 쭉 급락이 나왔고요. 셀트리온도 역시나 사상최고가 돌파했는데 장대 음봉으로 다시 깨고 내려갔습니다. 좀 안 좋죠. 요거는 좀 분명히 안 좋은, 굉장히 안 좋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뭐냐면 사상최고가를 돌파했는데 돌파하자마자 급락 나온 거죠. 금요일날 돌파하고 하루 올라갔는데 바로 장대 음봉으로 부러진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사상최고가 돌파를 월요일날 했는데 화요일날 바로 부러진 거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그널이고, 아직 이벤트는 남아 있는데 단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죠.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고, 무작정 버티게 하는 게 아니라 비중 관리를 하면서 이후에 바닥이 확인되고 다시 비중을 늘려야지, 무작정 계속 물타기를 하면은 안 되고요. 대응해주는 자리에선 대응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녹십자 관련주나 종근당 관련주나 치료제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많이 올라서 빠진 거죠. 공인인증서 폐지 12월 10일 앞두고 SGA가 올랐고 한국 정보 인증이 올랐고요. 최근에 폐기물 처리 관련주 움직였었는데 다시 한번 조정을 받다가 움직이는 모습. KG ATS가 11월 30일 장대 양봉 뽑고 최근 3운봉 조정 나오고 12평에서 다시 양봉을 뽑았고요. 삼육물산은 이제 배달 포장 관련주로 움직였었는데 8일날 올라간 것은 이제 폐기물 처리. 얘네가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된 절감 기술 상용화했다는 그런 예전에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였던 적이 있었고, 내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해서 1월부터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국가 간 이동하기가 어렵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폐기물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주목을 해야 되겠죠. 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 양봉을 뽑으면서 매물을 계속 소화하고 있죠. 윗꼬리 달고 윗꼬리 달았는데 최근에 저점을 높이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만약에 이를 돌파하면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표 종목 KG ETS, 삼육물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단기 고점 가능성이 생겼어요. 일단 SK 하이닉스는 딱 올라간 만큼 상승, 매물 소화 상승, 올라간 만큼 올라갔는데 이틀 연속 음봉의 윗꼬리, 그래서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바로 음봉이 나왔고, 삼성전자도 일봉 주봉상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이때는 3일 조정 나오고 올라갔는데 3일 조정이 나올지, 이런 한 1주 넘는 1주에서 2주 이런 조정,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주봉으로 보면 5주 연속 상승, 6주째 상승하다 음봉인데 2, 3주 조정이 나올지 3일 조정이 나올지 그거는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데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조정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도. 예측을 하는 것은요,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예측을 하는 거지 무조건 예측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자비스 주목해야 된다는 설명 드렸었는데 자비스가 20% 폭등했다가 사상최고가 돌파하면서 슈팅, 20%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5%로 끝났어요.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죠. 고가를 갱신하고 바로 긴 윗꼬리 음봉, 이거는 밑에서 들어온 주포가 일부 팔고 있는 거죠. 다 팔지는 않더라도 왕창 팔았으니까 이렇게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온 거고, 물론 시장 영향도 있었지만 일정 부분 위에서 산 사람들은 왕창 물려 있는 상태, 굉장히 안 좋은 형태가 됐고요. 항상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상승 조정받고 다시 매수 들어올 때 매수해서 올라갈 때는 분할 청산 하셔야 됩니다. 한미 반도체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윗꼬리를 살짝 달았고, 중소형주 머니가 IPS 사상 최고가 경신 이후에 매물 소화 조정이 이렇게 쭉 양호하게 나오면 지지 확인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죠. 디바이스 ENG 사상 최고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정 기다려야 되고, PSK도 움직임 살아 있고요. 어버브 반도체도 사상 최고가 돌파한 상태, 주성 엔지니어링은 바닥권 박스 돌파. 이런 종목들 잘 보고 있다가 동진 세미캠 양음양으로 지금 다시 올라오는데, 이런 종목들 12월 달에 개인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조정이 나올 때, 이럴 때 잘 보고 있다가 저점 매수를 노려보면 괜찮겠죠. ST팜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원료 부족 소식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mRNA 핵심 원료 생산하는 업체고 또 다른 재료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사상 최고 돌파하고 월요일날 3일선 언저리에서 아래꼬리 달고 화요일날 8% 상승했는데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좀 아니죠. 이 종목이 원래 상한가가 없는 종목이에요. 상한가가 없이 장대 양봉 나오면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좀 차분히 올라가는 종목인데 화이자 이슈로 좀 급등을 했고, 급등의 힘이 연속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제 차분히 매물 소화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그냥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는 하루 쉬었다가, 지난번에 하루 코스피 같은 경우 하루 장대 음봉 나왔는데 바로 올라갔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하루 이틀 쉬다가 올라갔고, 여기서는 한 일주일 쉬다 올라갔는데 얼마나 쉬었다 갈지, 하루 쉬었다 갈지 일주일 쉬었다 갈지, 또는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2주 쉬고 2주 쉬고 3주 쉬고, 이번에 5주 정도 올라왔는데 5주의 절반 2주 반을 쉬고 갈지, 이게 조정이 그냥 짧게 하루 이틀짜리인지 1, 2주짜리일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12월에 개인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대응하시면서 차분하게 매매하시고, 그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조정이 나오면 그때가 정말 최고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부분 생각하셔서, 그때 최고의 기회가 왔을 때 막상 현금 없으면 어떡해요? 큰 기회 놓치는 겁니다. 항상 현금 관리, 주식 관리 하시고 비중 관리 하시고 좋은 기회 왔을 때 딱 잡으시고요.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 하수근의 대박 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장 시작 전 핵심 뉴스 관련주 올려드리고 있고, 많은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